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도요, 전체적인 증시 흐름부터 그리고 엔비디아의 소식까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지금 중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을 위반을 자꾸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추가 조사를 결정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RTX 6000 칩까지 고성능 GPU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6%까지 조정을 받고, 그에 따라 계속 행보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제한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는요, 이것이 또 단순 이슈인가 아니면 이 중국 시장의 전면전 흔들기인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요, 이 중국 시장 전체 매출의 거의 20%에 달하는 이 매출의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협상으로 중국과 미국이 줄다리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 그리고 반독점법 위반 가지고 중국이 걸고 넘어지고 있죠. 이게 어느 구간까지 와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분석을 통해서 손익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손익비 정확하게 손실이 많은가,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에 있는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영국 트럼프의 영국 방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 어떤 이득이 취해질지 규모적으로 또 분석을 해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RTX 6000D가 이 부진이 중국에서 얼마만큼 이어지고 있는 팩트 체크를 한번 점검해드리고 갈 거고요. 그리고 반독점법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만큼 득실이 되는지, 이것을 수혜로 상쇄시킬 수 있는 영국의 데이터 센터 이슈는 얼마만큼 규모를 자랑하는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반드시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FOMC의 금리 인하 소식에 호조세 계속 어제 이어서 이어지다가 9월에 FOMC의 점도표 경제 전망 변화를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자체는 소폭 반등해주는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2.8%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에 반대로 또 엔비디아는 1.6%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요 부진이 계속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칩의 성능이 이거 비싸고, 이거 중국의 암시장에서는 반절의 이하의 가격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뒤흔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한 여파들이 커지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이 수요 부진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잠깐 여기서, 자, 테슬라가 연이어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테슬라도 동시에 악재가 조금 나와준 것 같은데, 왜 엔비디아는 못 가는데 테슬라만 또 계속 상승이 지속되나요? 이런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비슷한 맥락과 비교해서 볼만한 좋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 매수 소식에 이어지면서 호재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상승률이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결국에 지금 한참 눌렸던 주가들이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데 좋은 소식이 나와주니까 쉽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충분히 눌렸고, 그에 따라 조금씩만 호재가 튀어나와줘도 반전이 가능한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냥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대입하면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악재가 정확하게 구분만 잘 된다면, 이게 단순히 흔들기를 통해서 악재를 반영을 하고 나중에 조그만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 테슬라를 대입을 해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
지금 보시면 이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주국용 최신 칩 수요 부진이 나온다. 그러면서 1.6%가 빠졌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 부진이라는 말 때문에 중국과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 소식이 겹치면서 조정을 이렇게 줬죠. 그러면 제가 기사를 딱 보니까 자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이 수요 부진이 커진다. 그러면서 RTX 6000D 칩이 비싸고 성능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밑에 기사 하단에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뭐 판매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점법에 이어가지고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요거 두 개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거 구체적인 사안을 봤을 때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이게 가격에 비해 비싸다라는 평가는 있는데 이 뭐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대 같은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정확한 건 뭐다? 수치와 이런 산출물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사들이 거론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도 나오지 않았고 뭐 금액대가 이제 절반도가 떨어졌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또 이 주가를 흔들기를 이용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말 그대로 불확실성일 뿐이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상황 모르는 거다. 그리고 겨우 그냥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건 뭐죠? 반독점법 위반. 요 사안을 좀 정확하게 어제 이어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일단은 얘는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킵해두자고요. 잠깐 복습해보면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사안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 반독점 조사도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중국 엔비디아 현재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예비조사 결과 위반 발표를 했다. 그래서 추가 조사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였죠? 사실 이 단계를 거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격 제재 이전 단계,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카드로 또다시 엔비디아를 거론해서 협상할 여지가 큽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추가 조사 착수를 했었어도 정치적 압박카드로 다음 단계의 가능성은 뭐 충분히 술다리기를 하다가 좀 마지못해 협상해주는 척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엔비디아라는 목적물을 두고 충분히 줄다리기를 하다가 서로한테 편중되는 결과는 놓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흔들리긴 하지만 이 정기 성장 자체는 엔비디아를 흔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수치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협상과 경고에 그칠 가능성을 뭐 한 55%로 잡아봤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의 SAMR, 중국 시장 감독 관리총국이 엔비디아 멜라녹스를 예비 결론을 발표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엔비디아와 오픈AI, 그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영국 데이터 센터에 또 투자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왜 55%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국제협상 카드를 놓고 마드리드랑 미중 회담 이것 때문에 레버리지를 치려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라고 했죠. 왜? 이거 강하게 들어가면 강경 제재가 자국에도 역풍이기 때문에 쉽게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단계도 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 엔비디아한테 갈 손실들이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가. 자, 20%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도가 맥시멈 20%예요. 그걸 봤을 때 중국이 손실 볼 수 있는 리스크, 매출 의존도는 연간 20%로 잡았을 때 연간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좀 근사치에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130억 달러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규제 전에 좀 현재 축소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물 매출이, 다시 말해서 실물 매출이 좀 적은 상태다. 요 정도 수치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벌금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연매출의 한 0.5%에서 2%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26억 달러 정도가 손실이 되는데 요거는 한 3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의 매출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적은 금액에 달하는 기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3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돼요. 그래서 반독점 조사가 들어갔을 때 GPU가 수출 제한이 걸린다. 연간 뭐 80억 달러에서 100억 정도까지 손실이 가능하다.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타고 넘어가서 영국 데이터 센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치까지 산출을 해야지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급 차단의 영향으로 요 정도의 금액을 손실을 볼 수 있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죠. 자, 요걸로 가능했을 때 한 30억 달러가 타격이 있다. 왜? 멜라노스 조건 위반을 주장을 하면서 서버 이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불구하고 요 정도 금액이다. 요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리스크 총액이 연간 한 110억 달러 정도가 손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뭐다? 여기서 충분히 협상을 할 거다. 만약에 이렇게 걸고 넘어가시면은 중국만 유리한 쪽, 뭐 미국만 유리한 쪽 이렇게 협상이 될까요? 아직 단계도 한참 남았는데, 그죠? 자, 요 정도 금액이 현실적이다.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정도까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국에서 볼 수 있는 뭐 최악의 상황, 보수적인 상황들을 이제 산출을 해봤고요.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였죠? 지난 시간에 이제 트럼프가 현지 시간 16일에 영국을 방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소식은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영국 방문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대비해서 58조 원이라는 금액을 배팅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이렇게 됐으면 비교 분석해도 충분히 영국 시장을 다 상쇄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그만큼 큰 금액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자, N스케일과 협력과 봤을 때, 자, 금액 추정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3년치로 추정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을 때는, 자,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달러에서 한 6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단기 보완하는 효과 금액 상세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요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와 코어웨이브 얘네 추가 수요까지 여기 되면은 얘네의 고객사도 100억 달러 이상까지 장기 매출까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다? 유럽 AI 성장구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꾸준한 장기 프로젝트로 수익의 연결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이너스 됐던 것들을 여기서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영국 시장을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될 것들이 초창기 성장 모멘텀이고, 영국이 잘 뚫리면은 유럽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방어력도 마찬가지고 장기 방어력도 마련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이번 사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번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 좀 잘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국빈 방문을 통해서 직접 매출 칩 판매가 최대 GB200이 수용 가능하고 최대 45,000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되면은 GB200 한 개당 추정 가격은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까지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58조 원 투자하는 영국이 N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최대 45,000개, GB가 200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됐을 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45,000개, 그러니까 즉 3조 6천억 달러를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은 어떻게 되느냐? 상한은 4조 2천억까지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을 하시면, 아까 뭐라고 했죠? 뭐 영국에서 벌금 문다라고 했을 때 요거 가볍게 상쇄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이 데이터 센터는 뭐죠? 단기간이 아니고 수년 단위의 초장기 계획입니다. 이것들이 GPU만 팔 게 아니라 앞으로 쿠다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까지 계속 패키지를 팔 수 있는 연결고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단추만 잘 풀어내게 되면은 영국 시장 충분히 큰 시장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고객을 또다시 락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서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국을 기점으로 서방의 중심 공급망으로 이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물론 당장에 중국 이슈로 흔들기는 지어나고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판매 단가가 뒤처진다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아직. 그리고 협상 자체도 아직 그 미중 협상을 위한 키를 쥐기 위한 도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눈에 보이는 뚜렷한 단계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국 시장만 잘 뚫어놓으면 유기적인 연결성을 유럽 시장까지 내다보면서 노리고 있는 미국의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중국과 영국의 시점에서도 당장 규제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연간 100억 달러 손실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협상 카드의 성격이 강하므로 보더라도 40억 달러 정도에서 그칠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국과 유럽 시장을 기준으로 30억에서 50억 달러까지 매출로 중국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것만 잘 뚫어놓으면 중장기적으로 유럽 시장까지 노리면서 100억 달러 이상, 5천억 달러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권을 옵션으로 달게 되면 시장 정말 우습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너무 객기만 잘 안 부렸으면 잘 좋겠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낙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조금 더 아쉽고 좀 더 큰, 좀 디테일한 설명과 쉬운 설명들이 좀 들어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슈들도 있어서 제가 요거 차트 분석도 나머지 해놨거든요. 여기 영상에서 못 담은 내용, 그리고 기타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저의 관점과 오늘의 증시 브리핑까지 좀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증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안목까지 길러 나가실 수 있도록 매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차트까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이 매물 소화인지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여기서 상세 설명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정보까지 100% 무료니까 아래 링크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보다가 좀 좋은 소식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 제일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만의 색깔과 견해로 알려드립니다. 뭐 이거는 뭐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저희의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차트 설명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